네, 2023년 1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가 사보타지, 태업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사회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짝 조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가 조여야 됩니까? 경찰? 행정조직? 어렵죠. 정보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핵심인 국정원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영추문에 낙서가 돼 있었죠. 그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17세, 16세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은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 라는 텔레그램을 받고 거기다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수금 성격으로 1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받지 못했다. 수백만 원 주겠다 그랬는데 착수금만 20만 원 받았고 더 이상은 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로 진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가 된 만큼 다 아십니다. 이들은 이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았는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먼저 받고 했다. 근데 나머지 돈은 못 받았다. 둘은 연인 관계다. 이 둘은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이렇게 낙서가 있었는데 또 17일 날 낙서가 있었죠. 저녁 때. 영추문에다가 또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자수한 이유는 경찰에 발각될 된 것 같아서 자수했다. 경찰이 이미 아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는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등등 뭐 이상한 말을 써놨습니다. 자, 이거는 현상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왔구나. 꽃이 피는 걸 보고 봄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죠. 왜 이런 낙서가 벌어질까요? 이거 대한민국 문화재를 해소하는 거 이게 뭐 국보급이 아닌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이들이 문화재 훼손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회 현상을 봐야죠. 누가 어떠한 자가 스스로 한 사람 모방범죄 했다는 사람은 또 문제지만 그 전에 이 젊은 두 남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어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를 만만하게 보면 이런 장난들을 칠까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김정은은 아닌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즉 태업입니다. 사보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말랑말랑하니까 이런 도전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하나 잡아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니까 이런 도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는 뭐 많이 돌아다니니까 용산 가다 보면 참 많은 시위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열심히 안 막아요. 저는 우리 경찰도 사보타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요즘 우리 군대가 어머니들한테 전화 통화하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에 뭐 경주 지진인가 어디 갑자기 새벽에 알람 울렸을 때 전국의 각 군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숨겨놓고 있던 핸드폰에도 알람이 울려서 지금 병사들은 휴대폰을 근무 중에는 다 반납하게 돼 있는데 반납 2개 해갖고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는 반납 안 하고 숨겨놓고 몰래 엄마랑 통화하던 폰들이 들켰다 그러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기가 빠진 거고 사회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해도 된다. 이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던 바로 직전에 서울 숭례문이 불탔었죠. 국보 1호. 그것도 그 숭례문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런 것들이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 거죠. 사보타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다 어느 날 빵 터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정동영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됐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지만 바로 쇠고기 광우병 촛불 시위가 났을 때 그걸 막아야 하는 우리 경찰이 흐지부지 하면서 램덕 상태에 걸려버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회에 그 만만하게 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 만만하게 보는 세력들을 단속하고 잡아야 하는 기관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건 물론 좌파 정권 때부터 많이 풀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숭례문이 불탔고 그 결과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명박 정권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큰 타격을 입으면서 비실비실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때 우리 경찰하고 소방이 제대로 움직였나요? 보수가 집권하면 사회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은 처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회기강을 바짝 조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화재에 가서 저런 낙서를 칠 만만하게 보는 조직 사람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2차 범죄까지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정말 윤석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보수 세력을 호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흔들려고 하는 거거나. 이렇게 되면 날이 풀려갖고 내년 민노총이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보타지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지난 9월 달에 우리 공군 F-16, KF-16 전투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80일 만에 공군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엔진 상단에 부착된 이 고무로 된 링 패킹이 떨어지면서 고무 패킹이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고무 패킹이 떨어져서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갔을까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건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공군 정비 파트에서 매뉴얼대로 했을까요? 한번 의심해 봐야죠. 예를 들면은 나사를 10번 조이게 돼 있는데 8번만 조여도 되죠.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몇 년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즉 기강이 서서히 무너져 온 게 처음에 문제가 없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강 잡으면은 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갑질한다고 덤벼들 겁니다. 제 친구가 서울시 공무원을 오래 하고 퇴직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좌파가 서울시장이 되면 반바지 입고 근무할 수도 있고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가 서울시장이 되면 여름에도 와이셔츠 입고 뭐 요즘은 넥타이는 안 매지만 제대로 근무해야 되고 좀 빡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제대로 돌아갔는데 좌파가 시장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 공무원들이 편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마 서울시 행정은 엉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공로가 등장하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착착착 하면서 공무원들은 편하고 서울시정 공무원 행정은 엉망이 됩니다. 사보타지 상태가 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이 기강을 못 조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만약 기강을 조인다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인권 탄압이다, 갑질한다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지난 11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간부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24일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국가정보원장이 없습니다. 조태영 안보실장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임명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상태가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말고 또 있었던가요? 그때는 아마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했을 겁니다. 이 행정조직이 제대로 못 조입니다. 경찰이 못 조입니다. 우린 수사나 할래. 행정조직은 우리는 하던 거나 할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일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인 국가정보기관인데 국가정보기관이 무력화됐기 때문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요. 국내 정보활동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보타지 같은 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뭘 해도 일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은 지시를 하죠. 근데 안 먹혀요. 그리고 어디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유발자만 책임하고 묻고 나면 끝이야.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못 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옛날에는 이제 정보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이거 태업성 사고네 하면서 쫙 군기를 잡으면 행정기관장 또 경찰, 군에서는 지금은 방첩사지만 옛날 보안사 같은 조직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각 담당자들은 힘들지만은 사고가 안 나죠. 지금 전방에서 제가 요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혹시 하마스처럼 땅굴 파지 않았을까 하는 보도를 했는데 안보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추적해야죠. 아휴, 땅굴 얘기 나오면 우리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보가 무너지는 건 아니냐 이거죠. 보수 정권이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업성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일어납니다. 네. 항상 그 무슨 법칙이죠? 보험회사 다닌 사람이 발견했죠. 큰 사고가 나려면 전조가 한참 보이고, 그 무슨 법칙이지? 하일리 법칙인가? 네. 저는 문화재에 낙서를 하고도 그게 텔레그램으로 돈 주겠다라고 지시한 놈이 있고, 그럼에도 그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태원 참사의 예고편 하일리 법칙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게 이제 행정의 실력이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상민 행정부 장관 좀 더 조여라,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주문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행정 각 부처는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일. 뭐 국가 관심 없어요. 워라밸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폭넓게 개입하고 하는 언론이 있으면은 보수라고 좌파들은 몰아칩니다. 지금 좌파 정권은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지지가 나오죠. 국가기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손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일리의 법칙. 이태원 사고 다시 기억하라. 태업성 사고가 너무 잦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